저는 산림치유지도사 장화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또 현장에서 진행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마침 이 산림욕장이 있어서 직접 와서 제가 보고 이 프로그램 하기에 너무 적당한 장소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인생 나눔 교실 경험이 두 번째인데요. 바느질 경험했었고 이번에 숲 치유하는데 바느질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산을 좋아하는데 숲에 관계된 거라고 해서 이거다 싶어서 나오자마자 1번으로 지원을 했고요. 지역사회 생활에 좀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여기 참여하면서 사실 야외 활동이라고 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20년 이상 살던 동네에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런 곳에서 어린 시절에도 못 해봤던 여러 가지 놀이를 경험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는 시간이 유일하게 운동하는 시간이라 앞으로 좀 운동하는 시간 늘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는 기회도 많아지길 바라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부터 제가 한의원 가면 의사님이 맨날 운동하래요. 근데 걷는 거 운동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운동하고 이 숲에서 하는 운동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다리 아파서 너무 힘들어 했는데 여기 숲을 다니면서 다리 아픈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 숲이 주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안 빠지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요일날 저녁이 제일 제가 기분 좋고 행복한 날이에요. 시간이고. 왜냐하면 다음날 제가 프로그램 이렇게 준비한 것을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숲에서 숲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아마 행복인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일지 조금 느낌은 갖고 있었지만 멘티님이 되게 차분하게 숲 얘기도 해주시지만 우리 인생에 관계된 그런 들여다보기, 다르게 보기, 기억하기 이런 것들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 이끌어 주시니까 좋았어요. 코로나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 산림치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큰 이제 12회기를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심신의 지친 피로감과 또 내지는 그런 것으로 약해진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회원님들이 좀 건강해지시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그걸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반응하시고 또 받아들여 주시고 그러셔서 저도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던 것들을 한 번씩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느껴보고 하면서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느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큰 도움과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숲은 사실 제가 산 가는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인데 그런데 조금 걸어도 많이 깊게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런 시선을 좀 달리 볼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선생님이 시간 이런 것도 숲의 이야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시간을 굉장히 아낀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아낀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소모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자연을 사랑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진짜로 느낌 없이 말로만 한 것이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느끼는 게 숲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배웠습니다요. 산림치유 또 내지는 겨울에 할 수 있는 숲의 이로움 또 숲의 행복감 이런 것도 좀 더 느끼고 싶은데 어쨌든 기회가 되면 또 우리 만나겠지요.
예, 늘 함께 해주고 행복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나눔 교실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차경은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왠지 좀 마음에 와닿는 단어였습니다. 함께 인생을 나누고 거기서 함께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자라는 그 뜻인 것 같아서 그 뜻이 저의 가치관이나 저의 생활에서 지표를 삼는 것들과 좀 일치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나눔 교실을 참여하고 있는 서울특 금년 공예빈입니다. 저 동아리 선생님이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나눔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 서흥 쪽 6학년 최한결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학교에 심주인 선생님이라는 동아리 선생님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선생님이 권유를 하셔서 그거에 따라 저는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인생 나눔 교실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다양한 활동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소통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른들도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하물며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이 멘토링에 본인의 마음을 밖으로 다 표출을 해내서 함께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되게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멘티분들이 본인들의 얘기를 너무나 스스럼 없이 잘 토해내고 그 안에서 서로 해답을 찾아 나가고 그 해답을 통해서 또 본인들이 어떤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본인들 스스로를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강의보다는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으로 얼굴 같은 것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조금 요즘 최근에 우울했었는데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막 뭐 우울감을 어떻게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뭐 어떻게 감정을 뭐 추스리는지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저는 좀 우울감을 달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사람들이랑 공감 같은 것도 하고 소통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더 조금 만남 같은 것도 되게 좋아지고 되게 사람들이랑 수다도 떠는 것도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멘토링을 할 때 우리 멘티들이 본인을 조금 더 사랑하고 본인을 조금 더 챙길 줄 알고 본인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자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멘토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자기 탐색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감정 조절과 또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택을 나가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을 만큼의 노력과 고민과 생각이 같이 동반되어져야 될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어찌 보면은 저 자신의 생각이고 저 자신의 가치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신념들을 심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멘토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 인생이랑 생각이 살짝 바뀌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좋고 너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의 생활도 뭔가 긍정적이게 생활하게 되고 이제 저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솔직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도 막 전에는 막 그냥 밤에 혼자 있으면 우울해졌는데 그래도 막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막 그런 것도 막 같이 소통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배웠던 것들을 이제 막 다시 되돌아서 생각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됐었지 하면서 우울감을 달래고 막 기분도 풀 수 있고 되게 더 밝아질 수 있었어요. 원래 항상 목요일마다 할 게 없었는데
이 수업을 하니까 목요일에 할 것도 생기고 덕분에 좀 재밌는 수업도 많이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조금 많이 나가는데 겉모습으로만 봤었던 학생들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 학생들의 모습이 많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어른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나 기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좀 간과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또 그런 부분을 제가 자꾸 느끼니까 어쩌면 저희 가족의 저희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멘토링 활동은 5081-701 부대 그거 하나랑 성북건강가족다문화센터 요거랑 2군데 하고 있어요. 나는 멘토링은 제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젊은 분들 아니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요양원도 하고 어른들도 했거든요. 멘토링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72사단 전차대 상병 강지단이고 이제 사실 인생 나눔을 처음에 신청했던 계기는 작년에 있었던 선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좋았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됐었는데 실제로 수업을 받아보진 못했어서 이제 잘 알지 못했지만 막상 수업을 받고 나니 제가 평소에 살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도 들고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72사단 전차대대 1병 이은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인생 나눔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이제 군대에 들어와서 이제 선임들의 추천도 물론 있었지만 일주일 동안 이제 훈련이나 일과를 진행하면서 약간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짧지만 인생 나눔 시간을 가짐으로써 좀 이렇게 뇌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따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즐거웠던지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할 때 즐겁잖아요. 제가 이렇게 인생 나눔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책 한 권을 이제 정말 제 노력으로 제 재능을 갖고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돼서 책이 한번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헛된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북에 있는 멘토님들도 글쓰기로 브런치 작가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쓰다 보면 저자로 될 거다 해서 이분들한테 저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블로그에 그 유입자를 어떻게 하면 늘리고 이런 것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지랖이 넓어졌어요. 제가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오늘 수업에 그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수업을 받았는데 사람이 성공했을 때 이제 다 이렇게 쉽게 자만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했고 그 지난 수업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나눔 수업은 오늘까지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주 인생 나눔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파트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사랑, 그다음 평화, 그다음에 이제 평등한 그런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되게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있을 때와 군대에서 있을 때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사회성이라든지 이제 제 자신을 바라봐 보는 그런 관점들을 다시 한번 확립을 시키고 이제 새로운 경험을 또 하고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인생 나눔 교실을 통해서
강진환 상병과 같이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제가 가족들에게, 그다음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많이 하지 못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 배워서 이제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 2021년 우리 용사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임정이고요. 하고 있는 일은 코칭, 퍼실리테이팅, 강사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칭을 하거나 퍼실리테이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소통이라는 부분이 되게 커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게 아니라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소통이고, 소통이 되려면 너와 나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 나눔 교실도 저도 멘토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했지만 사실 제가 멘토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같이 하게 되는 우리 용사님들, 저는 이제 용사님들을 맡았으니까 용사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죽하면 우리 튜터님 저보고 뱉어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소통을 할 수 있고, 저는 가르치거나 제가 뭘 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그런 역할을 하진 않고 주로 듣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 놀랍고 소중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일병 김진재입니다. 일단은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에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인생 나눔 교실이라는 제목부터 봤을 때 되게 좀 흥미로웠어가지고 과연 인생 나눔 교실은 어떤 걸 배울지라는 그런 게 가장 먼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 생활에 있어서 한 번쯤은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인생 나눔 교실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생 나눔,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 인생을 나눈다라는 이런 어감이 저한테는 좀 좋게 와닿아서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상병 홍지훈입니다. 찾아가는 인생교실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요즘 용사들이 휴대폰이 생기면서 이제 용사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지 않는데 인생 나눔 교실이라는 말을 듣고 과연 나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좀 신청을 하게 되었고, 느낀 점은요, 제가 이번에 항상 어디 가서도 이런 말을 해요. 그거 아느냐고.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고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지 아냐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한 분 한 분 얘기를 해보면요, 정말 다 멋져요. 뭐를 하든지 열심히 하고요,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남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눈으로 보잖아요, 매 시간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정말 젊은 친구들 너무 멋지다고. 군대에서는 이런 활동 자체를, 이런 느낌의 활동 자체를 아예 안 해가지고 이제 인생 나눔 교실을 할 때마다 좀 군대에서 좀 정해진 일과 정해진 틀대로 짜여져 가는 일과가 조금 지루하다 싶을 때 이걸 들으면 기분이 진짜 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서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군 생활에 있어서 이런 경험이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되게 활동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도 보면 이제 좀 되게 새로웠던 것도 많고 이제 좀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이번 연도 마지막이랑 내년 초가 됐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에 대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세우는 그때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때 나의 모습을 좀 상상을 했던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는 과연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는지를 좀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소통은 저의 생각이고 제가 수업에서 가장 이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있으면 여기 있는 멘티들이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가운데다가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생각을 자기들이 또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집단지성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능하면 그런 주제나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군대에 있다 보면은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조금 우울증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고 조금은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었는데 이 멘토링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은 그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생각하는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됐고 다른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맨날 판단을 좀 빨리 하는 성격이었는데 한 번 더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멘토링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있고요. 멘토링을 통해서 일상에서 변화된 거는 사실 이걸로 인해서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조카들도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희망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 무슨 시대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강력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라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분명히 이거 없어지고요. 더 좋은 시대 올 거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믿어요. 너희들도 20대 30대가 되면 이런 고민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통해서 달라진 점은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한테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천 미림극장에서 실버 세대들하고 인생 나눔을 하고 있는 멘토 천은희입니다. 지인이 소개를 했어요. 인생 나눔을 함으로써 나도 변화가 되고 나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애고요. 저희 본 고장이 인천이기 때문에 제 미림극장은 제가 어려서부터 거기에 드나들고 해서 내 친정 같은 장소죠. 근데 여기서 이런 좋은 인생 나눔 교실을 한다고 해서 영화 구경 왔다가 여기 사무원들 그런 분들의 종용을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나 자신이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멘티님들이 서로 이제 협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니까 그 하는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느낀 점 많죠. 저는 직업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모든 곳에 이제 베푸는 그런 마음은 그냥 광범위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단어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실천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와닿는. 예. 멘토께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론과 실제가 다른 때가 많은데 우리 멘토님은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늘 우리에게 말을 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걸 우리 멘토를 통해서 알게 됐죠. 저는 멘티들을 우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멘티들이 저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멘티들 각자가 선생님이 돼서 나누는 시간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며 시작합니다. 멘토 선생님한테 당신의
살아온 과정들 이런 걸 들으면서 아, 저렇게 내놔도 되겠구나. 나를 숨기지 말고. 내가 좀 고생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숨기지 말고 저렇게 내놔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걸 배웠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이고요. 제가 아직은 뭐 정말 기운이 있어서 남 나가서 봉사를 못하지만 마음적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상이 나 아닌 사람을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관심, 그런 게 좀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보겠어요. 네. 제가 저의 아픔을 나누고 그럴 때 아픔을 나눠서 그게 흉벌이가 아니고 멘티들이 솔직한 면을 표현해 줬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저의 아픔이 치료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표현될 때 각자가 가진 아픔이 아픔으로 가슴에 품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위로가 되고 나에겐 치료가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제가 변화돼서 더 밝아지는 과정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한 42년 동안 했어요. 정년퇴임하고 그동안에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저한테 주었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 과연 우리 사회를 위해서, 후배를 위해서, 선배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곰곰이 고민하다가 마침 인생 나눔 교실에 그 정보를 접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결과 제가 지금 3년 동안 인생 나눔 교실 하는데 너무너무 잘했다. 특히 보람있고 우리 학생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보다도 중년층, 노인층을 이렇게 접했을 때 좀 더 새롭고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고 내가 나가서 하지만 내 자신이 힐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 인생 나눔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은 사실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또래에서도 앞서가지 못하고 뒤에 후발 주자로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안점이 되는 것이 이 인생 나눔 교실 우리 학생들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그의 특기와 장점을 어떻게 찾아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해주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실질적으로 애들의 장단점을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멘토로서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담임 선생님에게 직접 전달해가지고 담임 선생님들이 그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친구들 앞에서 한번 시연을, 성공예감이라는, 성공예감 자기소개, 성공다짐이라는 것을 자기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받아가지고 발표함으로써 친구들에게서 인정받고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와 그런 모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나눔 멘토링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학교에서 접해보지 못한 체험 활동을 어떻게 애들한테 1대1로 접해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주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애들이 계산하고 이론하고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실체적으로는 만들고 제작하고 응용하는 데는 너무 약합니다. 이걸 지도하다 보니까 내 자신도 관찰력 있고 호기심 있게 손으로 직접 만져서 내가 시연함을 완전히 익히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그런 과정을 투입한다는 그런 자세로 내 자신이 좀 더 호기심 있게 매사를 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상담사 이명옥입니다. 작년에 이제 상담 공부 같이 하시는 선생님께서 인생 나눔 교실 한번 해보면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신청하게 되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하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한 15주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걸 다양하게 이렇게 즐겁게 사용하지만 진로를 위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꿈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제가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또 해야겠구나. 우리 친구들을 또 만나서 도움을 주고 또 내가 그 친구들의 그 세계관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젊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 성도동 쪽에 살고 있는 안윤도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시계를 주시면서 본의 아니게 음식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기도 하고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 되게 조금 물론 그렇게 만들기 전에 되게 맛있는 과자들이나 이런 것도 먹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추억도 한번, 물론 쌓을 생각은 없었을 수 있더라도 하면서 쌓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으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처음에 이제 추석 명절이 겹쳐갖고 이제 송편 만들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모습들을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되게 창의력이 되게 뛰어나구나. 그리고 또 그 이제 지금 현재 추석 명절에 대한 그 의미들을 잊어가고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또 이제 사탕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그게 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약간 유치하잖아요. 유치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때로는 이제 되게 맛있는 과자들을 먹기도, 물론 실패도 해봤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분산시키게 좀 맛있는 것들을 해소하기도 하면서 좀 그렇게 이제 해가면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먹을 것들을 맛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미각적인 경험이라든가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이제 제 자신의 생각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고 좀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그 이제 가치관, 그것들을 이제 듣고 또 이제 제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친구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네. 예, 앞으로 난 독립하면서 살아간다든가 혼자서 아니 그거를 아예 사서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말을 좀 듣기는 했지만은, 그런 걸 떠나더라도 어느 정도 식재료가 이 정도 있으면 이런 걸 좀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대충 예상할 수 있게 그런 만들어준 수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요리 수업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요리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요리를 이제 재료를 사면서 이제 친구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맛있는 식재료를 이제 사면서 이제 저희 가족한테 내가 이렇게 정성을 안 들였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 가족한테 조금 더 요리 만들 때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어, 21년도 서경대 멘토를 하고 있는 유경아 강사입니다. 처음엔 친구 소개였고요. 그 다음엔 제가 인터넷으로 그 정보를 좀 알게 돼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인생나무에서 애들이 이제 꼭 하고 싶은 걸 그 얘기하는 거에서 그게 재밌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이제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런 거 얘기 들으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애들이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방역, 건강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좀 해소시켜야 되겠다.
조금 우리가 또 소통하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올해 들어왔지만 그래도 애들하고 금방 친해지고 이제 같이 미술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람찼던 그런 좋은 건 늘 올 때마다 아이들이 저를 반겨줄 때, 리액션 해줄 때, 늘 선생님이 뭐 보고 싶었어요, 뭐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이 한 주의 시작 어떻게 했는지, 지난주는 어땠는지 늘 묻고 제가 수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막 참새들이 떠들듯이 막 서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모습. 선생님 제 얘기 들어주세요 할 때. 그럴 때가 좀 보람이 느껴져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인생의 목표를 삼고 있는 게 50대 50. 제가 50 나이에는 좌우로 할 수 있는 거 50, 공사가 50. 내가 70의 나이에는 공사가 70, 잡이 30.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 50%의 공사는 했고 잘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사실은 서경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더더욱 보람찼던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목표 삼았던 거를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서경대의 멘토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목표 삼았던 거를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 마느질팀 대표 임승리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계속 모임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갑자기 모임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대학생 되고 취업 준비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뜸하게 되면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빈둥지 증후군 비슷하게 겪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모임 못하고 서로 소통을 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우울감도 느끼고 335 이 프로젝트 후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또 좋은 취지의 모임도 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는 그 소식에 너무 반가워서 모두 다 반갑게 하게 신청하게 된 거죠. 두 딸 아들의 엄마 이은정입니다. 네, 저는 저희 이제 처음에 바느질 할 때는 이제 초보라서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차츰 하다 보니까 정말 무념무상으로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딸 아이랑 같이 좀 작업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일단 늦게까지 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차원으로 한 땀 한 땀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딸아 같이 완성했는데 그 점에서 너무 저한테 힐링이 되고 딸아이한테도 물어봤는데 힐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듣보자기를 아니 이제 여기 335 바느질 하게 되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도 자주 못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계기로 이제 초등학교 때 친한 엄마들도 만나고 이제 취미도 이제 바느질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만나가지고 반가웠고 재미있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독보자기 했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나중에 작품을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냥 엄마들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이제 손조들의 이제 예전에 했던 이런 거 체험을 못 해봤었는데 바느질이 이게 쉽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도 했으면서도 보람 있게 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랑 하다 보니까 애가 이제 바느질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애가 이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정작 나와서 바느질방에 같이 나와서 바느질하는 거 보고 어쩜 저렇게 잘할까? 저렇게 잘할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요. 저렇게 잘할 줄도 몰랐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늦게까지 이게 한 번 시작하면 잠을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그만 자 하면 이거만 좀만 더 하고 그러면은 얘가 엄마 일로 와봐 내가 같이 해줄게 그러면서 몇 조각도 같이 꼬매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의외로 친근감도 생기고 왜 요즘 현대사회에서 애들 그런 건 옛 것이잖아요. 꼬매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다가 저 자체도 애들한테 얘기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꼬매는 문화가 없고 양발도 꼬매는 문화가 없잖아요. 애들은 그냥 버리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꼬맬 줄 알았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참 생소했고 참 새로운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한 걸음 올라갔다, 한 단계 올라갔다 이럴 수 있는 게 우리 딸하고도 하면서 많이 싸워요. 근데 같이 마주 앉아서 좀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좋은 거. 그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같이 마주 앉으면서 하면서 얘기를 다른 데는 뭐 이렇게 공동 대화가 없잖아. 엄마는 몰라도 돼라니까. 그런 식으로 갔던 게 이제 얘기하게 되죠. 이분 프로젝트 보고서 뭐 이런 의사소통, 메일 뭐 이런 과정에서 보고서 쓰고 신청서 하고 뭐 이런 거 할 적에 이렇게 컴퓨터 다루는 게 좀 자유롭지 않은데 아들이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큰아들 많이 도와주고 작은아들이 프랑카드 만드는데도 거의 다 도와줘서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다루는 거 팁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많이 알려줘서 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엄마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환영하고 있다고 해요. 또 같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녀하고 사이도 굉장히 원활해졌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자랑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홍숙입니다. 지금 회사원이에요. 그림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우리 인문학 모임 동아리에 한 분이 335 멘토 찾아가는 인생학교 거기서 멘토 역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알려주셔서 실은 우리 팀이 급조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속 하던 모임이 아니라 그런 프로젝트에 맞춰서 그러면 세대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보자 해갖고 60대 3명과 30대 2분 이렇게 해서 급조된 팀이죠. 이름은 임유은지요. 30대 후반이고 핸드메이드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책방을 다니면서 점장님께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뭔가 세대 간의 그런 교류? 이를 주제로 이렇게 모이는 자리라고 해서 재밌겠다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좋았던 거는 아마 나의 자녀와 같은 나이대를 가진 친구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굉장히 그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조금 짧기는 했는데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인생 나눔 활동을 저희가 기획할 때 세대 간의 어떤 그 공통점과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생활에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이 모임을 기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도 저희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이제 뭐 60대, 50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살다 보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직장도 다 제 또래들이고, 뭐 만나는 친구들도 이제 다 또래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기회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분들이 먼저 경험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던 것 같아요.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읽고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마다 보는 시점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인생 선배님들이거든요. 모두가 제가 이 모임에서는 막내여서 이제 항상 집에 가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지금까지 제 인생의 멘토를 너무 만들어 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멘토들에게 제가 인생 상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어서 참 즐거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달까지 가자라는 듣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 내가 봤다고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엄마는 그런 거 봐?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더라.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자기네들도 아직은 뭐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있다라든가 그랬을 때 좀 더 이야기가 지금 시류하고 잘 맞아가는 그런 것들을 매개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세대에서 통용되는 어떤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젊은 분들 두 분하고 나이가 비슷한 우리 딸 또 며느리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많이 반출을 해본 그런 경험이 많아요. 이 모임에서. 그러면 우리 며느리 딸들이 이런 사람들 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며느리 딸들도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딸보다 특히 며느리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졌다고 그럴까? 이런 경우가 좀 더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생활에 좀 적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코디언을 하는 조영애입니다. 악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늘 함께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이 좋고요. 나와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악기를 하니까 젊은 세대랑도 약간 통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었던 점이 애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다 특별한 거는 뭐 나이 들어서 꼰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악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악기를 하고 정말 활기차졌어요. 나이 들어서 할 수 없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일단. 그런데 네네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드랑 대표 이숙종입니다.
취미생활로 나만의 손글씨 캘리그라피 좋아하는 소띠 또래 친구들의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서로 가까운 거리에 부모님들이 이웃 거주하고 계셔서 코로나로 인해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본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누고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활동은 안 하는데 원래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뭐 매듭이라든가 이렇게 뭐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젊어서부터. 그랬는데 이제 지금 다시 하니까 그게 새록새록 생각도 나고 몰랐던 거 다시 하면서 그 잊어먹었던 게 다시 생각이 나고 보람을 느껴요. 몰랐던 걸 배우니까 성취감이 생기죠. 또 마스크 거리라든가 또 지금 만드는 이런 거 만드니까 좋습니다. 느낀 거는 아무래도 조금 활기가 차죠. 네, 젊은 엄마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좋죠. 모르는 걸 배우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저희 시대는 몰랐던 거잖아요. 학교를 뭐 간단하게 다니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좋죠. 네. 활력소가 생기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르신들의 열정 가득하셨던 부분이 저희보다 더 높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셨고요. 가정에서도 작품을 걸어놓고 얘기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알려주시는 요리 비율대로 음식을 해서 먹고 또 할머님들의 손맛을 기억하는 저희 자녀들은 금방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교류나 공감, 소통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일주일에 뭐 2번도 되기도 했는데 서로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챙기고 안부를 묻고 그 속에서 행복해하고 있는 저희 세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지식이라는 거는 조금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라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그 시간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고 거기 매달리니까 좋아요. 각 활동 그룹들끼리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부터 인생나눔학교 발대식 행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인생나눔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가 지역 주관차로서 2018년도부터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인생 나눔 교실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튜터와 멘토님들께 정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양대학교 예술교육센터 한정섭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만나 뵙고 얼굴 보고 그리고 이야기 나눌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또 상황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 인생 나눔 교실 멘토님으로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늘 해왔듯이 올해도 인생 나눔 교실 안에서 이 멘티들과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장년 세대 그리고 은퇴 세대라는 말이 사실 요즘은 좀 무력하다고까지 느껴지긴 하는데 이 은퇴 세대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작된 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이 중장년이 지닌 삶의 지혜와 그리고 정말 경험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인생 나눔 교실이 추구하는 바는 분명히 그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더 나은 삶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으로 그리고 좋은 지식으로 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원동력으로 전달이 될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진짜 괜찮아를 좋아합니다. 이게 다른 활동과는 다르게 조금은 뭔가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뭔가 빠르지 않더라도 아주 괜찮은 시간들 만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인 인생 나눔 교실 사업 소개를 김민아 팀장님께서 먼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 문화예술교육팀 팀장 김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멘토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올해도 인생 나눔 교실 너무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업 소개를 좀 간단하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멘토님들에게 사업 소개를 해드림으로써 조금 더 2021년 수도권역의 인생 나눔 교실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이 좀 이해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스팟을 써서 집중을 시키잖아요? 집중시킨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분위기 환전, 그냥 반전 이렇게 환기만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추가로 메시지가 전달되면 스팟 러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뭔가 꼬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우리 멘토링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잘 풀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그 러닝이 들어가고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뭔가 그것을 했던 이야기들이 잘 전달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올해 인생 나눔 교실에 참여하신 멘티 그리고 멘티 기관 담당자분들을 실제로 이 자리 위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인생 나눔 교실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그 사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멘티 기관이나 멘티들은 제 생각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하나 혹은 여러 가지 활동들의 하나로서 인생 나눔 교실을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 나눔 교실에서 늘 몇 년 차 지내면서 제일 어려운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어느 날 만나서 나는 너의 멘토야, 너는 나의 멘티고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하진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멘토님들이 지금 많이 진행도 됐고 또 제 바람은 올해 하신 멘토님들이 내년에도 꼭 이 사업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지속하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멘토링 어떻게 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동센터는 특성상 다문화 가족 가정과 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기관에서 진행되는 인생 나눔 멘토링은 진로와 관련된 인생 나눔 멘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가부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 나왔고요. 이번에 멘토 활동은 그 훈련반에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한 7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상담과 예술을 통한 상담과 심리상담 그런 위주의 멘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멘티 기관의 특성이나 혹은 멘티 기관 담당자로서 우리 기관에서 이런 멘토링이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이런 멘토링을 사실 원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 대상으로 그림책 멘토링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초등학생 고학년 대상으로 미디어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게 된 계기는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해주신다는 점이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요즘 또 아이들이 자기 표현은 또 잘 한다고 보지만 또 의외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자기 장단점이나. 이런 활동은 또 이제 학원에서 배우거나 이제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동들이 많이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어떤 목표, 진로에 대한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적인 더 여유가 된다고 하면 진로뿐이 아니라 그 다양한 뭐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같은 인생 나눔 멘토링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좀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뭔가 수업이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놀이활동이나 선생님이랑 같이 즐기는 시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좀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1회기나 2회기 이렇게 단기간 하는 게 아니라 3, 4개월에 걸쳐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마음문을 여는 게 옆에서 볼 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기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뭐 이런 거는 좀 혹시 개선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그런 약간은 좀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현장에서 한번 느끼셨던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그 멘토링을 이제 신청할 때 저희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랑 이제 아동에 대해서만 신청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아동이랑 이제 부모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청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일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신청하는 기관 입장에서 사실 멘토님들이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지 여기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해 주실 수 있으신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데 좀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는다면은 저희도 더 모집을 하거나 우리한테는 이런 멘토링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하고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15주, 16주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이제 스케줄 강의 계획서를 쭉 짜주셨어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수준이 좀 이제 생각하셨던 것보다 많이 이제 활동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중간에 이제 좀 수정하거나 고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의 계획서가 이미 제출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실제 참여하는 멘티들을 이제 한두 번 만나보시면 아이들의 특성도 좀 아시고 이제 이 아이들의 수준도 아시고 해서 조금 수정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강의 계획서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잘 안 보여서 막상 해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멘토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계속해서 그 수업 전주에 어떤 수업을 하는지 직접 동영상이나 이런 걸 받아서 제가 직접 해보고 만약에 어려운 것 같으면 다시 요청드려서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를 멘토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수정을 좀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커리큘럼 설계나 이 임무 멘토링 안에서의 이런 서로 간의 니즈를 파악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반드시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맞춤형 저희가 뭐 교과나 뭐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멘토님들도 사실 그만큼 또 수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멘티기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떠나서 정말 인생의 멘토로 멘티들과 관계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가치가. 그랬을 때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도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비 이렇게가 있고 또 저희 강사로 참여를 하려면 또 이제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되신다 하면은 저희가 또 단기로 강사로 이렇게 섭외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운영회의 이제 저희 운동휴가 나누는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 이제 앞으로 이제 유자녀를 둔 가정 회원 대표들이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나 아니면은 동네 주민 대표분들도 참석을 하시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또 멘티를 할 수 있는 가정들에게 홍보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멘토를 또 이런 사업도 있다더라 이런 멘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냐는 그런 홍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면서 회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품하신 분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원하시고 하면은 저희 센터에서도 이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그냥 올해를 끝나게 된 게 아니라 저희가 멘토님이 아마 그 올해까지잖아요. 근데 저희 그 아동 중에 하나가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년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그 이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딱 마무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희 아이들 그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과 그냥 SNS 상으로라도 아동들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인생 나눔 교실 멘토링을 계속 하시거나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 훈련교사로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인 예술 부분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해줘서 참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먼저는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들을 1시간, 2시간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달, 2달, 3달, 4달 이렇게 만나시면서 분명 이제 멘토님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기관 담당자인 저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돌봄 선생님이 계셔서 돌봄 선생님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중간 평가 회의라든지
마무리할 때 멘토님, 이제 뭐 튜터님 같이 오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이제 마무리 평가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면 어떨까. 그래, 태엽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면 이제 팀장들이 조합원들, 노예들이랑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때 이제 추천을 해줘요. 이런 모임이 있으니 하시는 분 오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데 올해 처음 했는데요. 이거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고맙습니다. 인생 3모작, 인생 나눔학교.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치는 모습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인생나눔교실 수도권역의 인생3모작 인생나눔학교 마지막 시간인 성과공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인생나눔교실에 참여하신 멘토님들 중 김영창, 이은하, 장정옥, 세 멘토님들의 멘토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년차 멘토 김영창입니다. 저는 그 남양주 그 미랄지역 아동센터에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초등학교 4, 5학년 8명을 대상으로 영상을 가르쳤습니다. 이 영상이라는 작업이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이 흥미있어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가 아닌가 싶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소통하는 방법도 좀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모티콘 하나 써도 그냥 내리 쓰는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이 바로 지금 아이들하고 지금 스토리보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서툰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내용을 쓰고요. 저는 실전만큼 좋은 배움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방송국에도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교육기간을 오래 안 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좀 혹독한 훈련을 시키죠. 왜냐면은 바로 TV에 바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을 바로바로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졸업작품 준비를 시키면서 공모전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LG 소셜 캠퍼스에서 주최하는 1분 1초 영화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출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4명씩 나눠가지고 2팀이 출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브론즈 필름상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아이들이 그 졸업하고서 또 영상제를 또 해보겠다 해가지고 경기도 청소년 그 방송부에 주최하는 공모전에 돼서 입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교육도 받고 프로젝트 참여 제작의 기회가 있으니까 꿈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나눔 교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멘토 선생님들, 튜터 선생님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 책을 통해 인생 나눔 교실 멘토링 활동을 한 이은화입니다. 저의 그 멘토링을 진행하기 전 가장 큰 고민은 재미있는 멘토링이 되게 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멘토링도 멘티들의 참여가 낮으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큰 과제였고 거기에다 또 방점을 두고 멘토링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멘티들과 이른 시간에 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그 멘토링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줌 화면을 꺼놓는다거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서 멘토링을 하기 전 재미있는 첫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나름의 목표도 좀 세워놓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찾기로 먹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수업부터 뭐 좋아하는 음식, 그다음에 또 여자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음식 또는 화날 때 어떤 음식들을 먹는지 그 음식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가까워졌고
그 친구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그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멘티들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그림 찾기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틀린 그림 찾기 활동을 할 때 너무 맞히고 싶은 그 욕망에 우리 친구들이 막 앞쪽에 나와서 어디가 틀렸지 막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틀린 문제를 그렇게 찾고 싶으면 너무 가까이 와서 보면 사물의 그 좁은 부분밖에 못 보니까 좀 떨어져서 보면 틀린 게 더 잘 보일 수 있어 라고 몇 번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막 찾다가 안 보이면 물러나봐 선생님이 물러나서 보면 더 잘 보인다 그랬어. 그 말들을 서로 하면서 뒤로 물러나서 틀린 곳을 찾고 좋아하는 그 멘티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되게 흐뭇하게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멘티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의 선정, 또 멘티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토론 문제, 그리고 또 멘티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이 경험을 통해 멘티들도 성장할 수 있었지만 저 역시 멘티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서 정말 이 함께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좀 남다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차 인생 나눔 교실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장정옥입니다. 이렇게 닉네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저는 선생님이 되고 아이들은 학생이 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는 같은 선상에서 같은 평행 성장에서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소소라고 지었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에서 나온 모티스, 아니면 자기가 곤충을 좋아한다고 해서 팝으로 이렇게 닉네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멘토링 하는 활동 내에서는 이름이 아닌 닉네임을 부르면서 저는 소소가 되고 아이들도 각자 만든 닉네임을 부르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수희라는 아이가 되게 소극적이고 말도 없고 그냥 물어보는 말에만 네 라고 대답했었는데, 마지막 15회기 때 이렇게 결과물을 보다시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로 변한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아이들 아니면 많은 기관에 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제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없애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또 제가 배운 것이 있었고 올 한 해 제가 또 멘티들에게 배웠던 것이 참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에서는 아마도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의 소중함, 그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더군다나 이런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만났을 때 오가는 자연스러운 인생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인생 이야기에서 멘토가 배우기도 하고 또 멘티도 자연스럽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어느 한켠에 아마 담아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3년 졸업을 하시는 졸업 멘토님들이 계세요. 저희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인생 나눔 교실 3년 동안 참여했던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근입니다. 네. 벌써 졸업반입니다. 졸업한다음에 어쩐지 설레임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인생 나눔 교실 이 멘토를 하면서 제가 나눔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었습니다. 나눔이 정말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생 나눔 교실을 참여해서 멘토로 활동하는 것이 나눔이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다문화 학생들과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70대 노인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나눔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인생 나눔 교실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품고 보듬고 가야 할 아주 소중한
희망입니다. 인생 나눔 교실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나눔 교실 화이팅 한번 해보실까요? 인생 나눔 교실 화이팅! 화이팅!